이번 시간에는 한 모집단의 구간 추정을 보고 그다음에 구간 추정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구간 추정이라 그러니까 점 추정. 앞서에서도 S지역에서 킥보드 교통법을 신설하는 안에 대한 찬성률 그랬더니 추정값이 0.8이 나왔는데 이 0.8이 모수의 참값에 가까울 수는 있겠지만 모수의 참값과 완전히 일치하기는 어렵겠죠. 이러한 점추정의 단점 보완하는 방법으로 정해진 확신의 정도를 가지고 미지수, 모수, 미지수, 미지, 모수, 세타가 속할 수 있는 기대 구간, 즉 신뢰 구간을 추정하는 구간 추정을 말하려고 합니다. 신뢰 구간이라는 거를 아시잖아요. 우리가 공통적으로는 Z를 이용해서 구했던 것 기억나시죠? 원래는 내가 가진 값은 여하튼 X 바 또는 뭐 P hat 이렇게 되고요. 이 값들을 Z로 바꾸어서 계산을 하게 되니까 나는 뭘 가지고 있어요? 내 통계량, 추정량을 하나 가지고 있고요. 이거를 기준으로 이렇게 구별할 건데 얘가 Z로 넘어가면 0이 되고 그럴 때 내가 어떠한 구간을 갖는지 정해 놓으면 이 Z값이 1.6456이나 1.96일 수도 있고 2.58일 수도 있고 그거는 90% 신뢰 구간, 95% 신뢰 구간, 99% 신뢰 구간에 의해서 Z값이 구해지고 그걸 바탕으로 내가 그럼 가진 원래 값에다가 이만큼의 차를 이걸 오차 한계라고 하는데 이 오차 한계를 플러스 마이너스를 시켜서 범위를 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오차 한계라는 말을 딱 쓰는 순간 바로 느낌이 오죠. 아, x바 플러스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겠구나. 마이너스. 맞나요? 네, 맞아요. 그리고 앞에서도 한번 잠시 얘기했지만 그러면 이런 오차 한계, 얘를 2라고도 하고 값으로는 d라고도 하는데 얘를 내가 정할 수 있다면 연구자가 정할 수 있다면 그 정하기 위해서 n을 몇 개로 뽑으면 좋습니까? 이런 식의 n을 선택하는 것까지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미 제가 L과 U라는 단어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L과 U는 내가 관측값에 대해서 신뢰 구간의 하한, 상한이 되는 거고요. 굳이 뭐 상한, 하한이란 단어가 아니더라도 이미 여러분들은 신뢰 구간을 구해봤으니까 란 전제 하에 확신의 정도의 신뢰 수준을 주고요. 그 신뢰 수준을 여러분들이 90%에서 95%, 99%라고 알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검정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알파라는 값으로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알파가 0.1이다. 그러면 1-0.1에 곱하기 100. 이렇게 계산하는 거다. 여기 있네요. 그러면은 알파가 0.1이다, 0.05다, 0.001이다 중에서 사실은 어떤 게 통계에서는 좋다고 말해야 돼요. 작은 게 좋은 거죠. 왜? 알파라는 값은 통계적으로 본다면 바로 요 끝자리에 있는 값들이에요. 이쪽에 있는 확률이라고요. 그러니까 확률이 작다라고 이야기하면 뭐 끝에가 작다라는 이야기도 되지만 통계적으로 지금 따진다면 신뢰 구간의 범위가 넓어진다.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사실 신뢰 구간의 범위가 넓어지는 게 좋은 거는 아니에요. 러프하게 그냥 대충 어 전체 모집단이 그쯤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99%의 신뢰 수준이라는 거는 신뢰할 수 있는 구간이 99%만큼 믿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바로 이제 그 해석 범위가 나옵니다. 여하튼 오차 한계를 구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요. 오차 한계는 Z값이 만약에 있다. 알파 2분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얘가 되는 거죠. 만약에 시그마가 없으면 S로 대신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n개 개수가 작으면은 Z 대신에 T분포를 이용하라고 그랬었죠. T분포는 자유도가 있어서 항상 같이 이렇게 써야 됩니다. 네, 루트 n분의 S 이땐 시그마 쓸 수 없겠죠. 있으면 분명히 Z분포가 들어갔을 테니까. 지금과 같이 이런 2를 이용해서 오차한계를 이용해서 범위를 구하는데요. 이제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신뢰 구간이 95%인 신뢰 구간, 신뢰 수준이 95%의 신뢰 구간이란 뭐냐?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할 거예요. 이건 뭘 구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구했어. 어떤 사람이 이렇게 구했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신뢰 구간을 구했어. 이게 무슨 말이죠? 여기 안에 뮤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뮤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죠. 모든 값들은 다 내가 구한
내가 구한 x1 바, x2 바, x3 바를 이용해서 구한 거니까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모집단에 평균이 있는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이렇게 있을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내가 몇 번을 했더니 100번을 구했더니 그 중에 5번을 제외하고 99번이 9번 정도가 모집단의 평균을 포함할 것이다. 이게 바로 95% 신뢰 구간이에요. 따라서 동일한 모집단에서 동일한 크기의 표본을 추출하여 구한 신뢰 구간이 모수의 값 세타를 포함하고 있을 확률이 95%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반대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죠? 95% 확신한다. 그런 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무슨 연구자의 입장에서 무슨 95%를 내가 어떻게 확신합니까? 그거는 뭘 가지고 비교할 수가 없죠. 통계적으로 해석한다면 반대예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 100번 정도 연구를 해서 신뢰 구간을 구한다면 95번 정도가 95개가 모수의 값을 포함한다 라고 할 확률이 95%다 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20번을 추출한다면 95%라면은 한 개가 제외되고 19개가 이 안에 19개 안에 뭐가 있을 것이다. 모집단이 있겠구나 하고 주장을 할 수 있다라는 뜻이겠죠. 이해가 되세요? 따라서 한 개 정도는 모수 세타의 값을 포함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아주 좀 해석이 아주 논리적으로 잘 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세타 해세 오차 이거는 오차 한 개라는 걸 초과하지 않는다고 나는 뭐한다? 95% 확신한다 이런 뜻이에요. 요게 이제 우리가 U의 신뢰 수준을 정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럼 연구자가 점점 연구에 그 뭐라고 그러죠? 무르익는다. 전문가가 될수록 99% 확신을 갖고 99% 확신, 즉 세타 해세 오차는 오차 한계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내가 99% 확신할 수 있는 범위를 만들어 보겠다. 뭐 이렇게 해야 되겠죠. 따라서 이게 퍼센트가 높다는 거는 연구자가 전문적이다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은 대부분은 몇 프로를 가지고 하느냐? 95%를 가지고 하죠. 그러면 모분산 시그마 제곱이 알려진 정규분포 모분산이 알려졌으면 내가 뭘 사용할 것이다? 시그마를 사용하게 될 거예요. 따라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신뢰 구간을 구하게 되는 거고요. 신뢰 구간은 뭐에 대한 신뢰 구간을 구하는 거예요? X예요, X바예요. X바에 대한 신뢰 구간을 구하는 거죠. 내가 뭘 찾고 싶은 거예요? X바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X바를 가지고 뮤에 대한 신뢰감을 구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모평균의 뮤에 대해서의 추정값은 표본 평균이니까 이 표본 평균들이 내가 가진 값, 이건 내 값이에요. 내 연구자의 값을 기준으로 이렇게 퍼져 있다고 했을 때 여기에 어디엔가 있을 확률, 그 확신이 95%다. 이런 뜻이에요. 어디인지 모르죠. 그런데 이와 같은 100번의 구간을 구한다면 95번이 모집단의 평균을 갖고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거죠. 99번에는 99번 가지고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전문가가 될수록 얘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X바에 대한 분석이니까 뭐를 따라야 돼요? 뮤와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을 이용하는 거 이해되시죠? 한 번 더 소개가 되고 있는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앞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결국 내가 원래는 X바를 가지고 있지만 얘를 Z로 옮길 거고 그 Z에 의해서 얻어지는 값들을 가지고 비교를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왜 2분의 알파예요? 알파는 어디서 나왔지? 알파는 반대로 0.05 이렇게 했고 얘가 확률이니까 사이드로 따진다면 반반씩. 그래서 이 값은 Z의 2분의 알파인 값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것이 믿을 만한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부터 여기 사이에 란 이야기를 하고 여기 사이 어딘가에 뮤가 있을 거예요 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과 같이 기호로 따진다면 우리는 요 1-알파라는 거를 가질 확률,
그래서 95%의 확률, 99%의 확률이란 이야기를 하고 그 알파는 0.05, 0.01이라 그거의 반을 사이드에 두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할 계획인 거예요. 그걸 정리해서 얻은 결과 이만큼을 오차 한계라고 합니다. 오차 한계를 갖고 있는 상한과 하한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상한은 뭐다? 내가 가진 x바가 있다면 이건 내가 가진 값이에요. 이 전체가 다 x바에 대한 값들 중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연구자가 똑같은 대상을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나는 여기에서 가질 수 있어요. 내 거는. 근데 누구는 여기를 가질 수 있겠죠. 그리고 나는 이 x바 1을 가지고 또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할 것이고 저 사람은 x2바를 가지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할 거니까 신뢰 구간이 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신뢰 구간이 여러 번 지금 구해질 건데 그래도 연구자 입장에서 95%다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연구한 전체 연구 중에서 5번을 제외하고 분명히 뭐가 될 것이다. 전 모집단에 모집단에 그 값이 들어간다라고 나는 확신한다. 이렇게 되죠. 뭐 전혀 다르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를 감안해서 신뢰 구간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제일 많이 쓰는 게 Z가 1.645, 1.96, 2.58이에요. 그러면서 오차 한계라는 건 이 중심, 내 값으로부터 이렇게 떨어져 있는 이만큼의 범위를 말하기 때문에 1.645에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거를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죠? 1.96, 2.58. 그럼 1.96, 2.58 이건 어디서 나왔어요? Z값이죠. Z값은 아시다시피 0을 기준으로 1시그마, 2시그마, 3시그마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도 1.96은 거의 2시그마가 되는 거죠. 2.58은 3시그마보다는 못한 반이죠. 따라서 3시그마 정도가 되면 거의 99.5% 이상의 범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어떤 자료도 99.5% 정도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확신할 수 있는 그 범위가 이제 이만큼이다 하고 주장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모평균이 4예요. 아니, 모표준 편차가 지금 현재 4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걸 통해서. 그러니까 모집단으로부터 내가 모표준 편차가 4라는 거는 알고 있어. 그런데 여기에서 25개 표본을 거뒀고 그거의 평균이 19라 그래.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게 뭐예요? 모집단의 미우는 모르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가진 19를 가지고 이렇게 새로 뭐를 찾는다? 표본의 그죠? 표본 평균에 대한 분포를 찾는 거예요. 이걸 뭐라 불렀다? 우리가 표본 분포 뭐라고 그랬죠? 표본 표집 분포라고 얘기했었죠? 잘하셨어요. 그래서 이 표집 분포라는 거는 여하튼 평균을 19라고 두고 그 다음에 이만큼의 범위는 얼마예요?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는데 n이 지금 25니까 5가 되고 시그마는 4니까 5분의 4를 기준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죠. 95% 신뢰공학, 99% 신뢰공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는 Z값으로 해서 0을 기준으로 95%가 될 수 있는 Z값을 말하는 거고 그러면 알파가 0.025가 되는 Z값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다? 이렇게 평균 이렇게 있을 때 확률이 0.025가 된 Z값을 물어보는 거죠. 1.96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99%다라고 이야기하면 이만큼의 범위가 0.005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때 이 Z값은 2.58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값이 내려오는 방법이 우리 표준화 계수라면 올라가는 방법도 똑같이 표준화 계수 이용할 수밖에 없겠죠. 즉 19 마이너스 얘는 잘 모르는데 바로 루트 n분의 시그마 아까 5분의 4가 2.58이 됐어요. 이제 이거를 반대로 한 거예요. 그러면은 19 이쪽으로 옮겨서 곱하기 5분의 4가 되니까 결국 뮤라는 거는 19 더하기 2.58 5분의 4보다 크고 19 마이너스 2.58 5분의 4보다 작다. 이제 이 과정이 옮겨면서 서로 부등식으로 다시 재편이 된 거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한 번에 써요. 19 뿔마 1.96에 5분의 4 써주세요. 19 뿔마 2.58에 5분의 4 써주세요. 그러면 이 결과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 결과 안에 분명히 뮤라는 값이 들어있을, 신뢰할 수 있는, 즉 앞에서 어, 들어있을 어떤 확률, 이 안에 뮤가 들어있을 확률이 95%입니다. 이 안에 뮤가 들어있을 확률이 99%입니다. 연구자가 확신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들어있을 확률이 99%입니다. 100번 중에 99번 들어있을 겁니다. 라는 거죠. 사실 들어있는지 아닌지 모르는데 그래도 위에서도 한 20이 여기 있고 여기도 20이 있어요. 그러면 한 19나 20 정도는 분명히 뮤의 값으로 들어갈 것 같죠? 뭐 그렇게 예측을 해요. 따라서 이러한 정도의 범위를 가지고 뭐라고 한다? 아, 뮤는 한 19, 한 20쯤 되겠네. 크게 뭐 엄청난 오차가 없는 한 이와 같은 답을 쓸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A대학교 4학년 학생들의 수면 시간 100명을 조사한 결과 99% 신뢰 구간. 네, 이때 역시 100명을 조사한 결과 평균이 5시간이다. 그런데 정기분포를 따르고 모분산이 1시간이다.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이게 있으면 그냥 이 식에다가 시그마를 쓰면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없을 때예요. 지금 현재는 다 있을 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분산 시그마집이 알려진 모집단에서 구하는 방법은 그대로 그냥 쓰면 된다. 그리고 30보다 크면은 당연히 괜찮다라는 거죠. 그래서 Z값, 시그마값. 여기에서도 모분산이 8로 알려져 있으니까 시그마는 2 루트 2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32개. 그래서 뭐 X반은 여러분들이 구해 주셔야 됩니다. 구해 주시고 거기에 오차 표준 오차 SEX죠. 이거를 루트 32분의 루트 8로 구해 주시고 4가 돼서 2분의 1이 되겠네요. 그러면 양변에 4, 8이 32, 2분의 1 계산을 해서 네, 계산을 해서 구하면 되는데 문제는 얘를 모르더라도 표본이 좀 어느 정도 커. 그러면은 내가 알고 있는 S를 이용하면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게 바로 모분산의 추정량으로 우리가 이미 알고 있으니까. 따라서 이 식에서 변한 건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좌우에 있는 내용을 설명하면 되죠. 지금 보세요. K회사 신입사원의 평균 나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64명을 조사한 결과, 그러니까 64명을 조사했어. 근데 평균 나이가 26이래. 라고 됐어. 표준 편차는 2래. 근데 원래는 모집단에 표준 편차가 있으면 되는데 없잖아요. 근데 나 이거밖에 없잖아. 그럼 이걸 그대로 쓰면 돼. 단 64라는 값이 크니까 그러면은 똑같은 방법 하에 S만 바꾸면 되는구나. 라는 거를 감안해서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네, 26 풀마 0.645 이건 어떻게 나왔다? 2.58 99% 신뢰 수준이었으니까 곱하기 4분의 1 해가지고 계산한다. 계산하면요. 한 26은 들어있네. 이런 생각을 하겠죠. 25.35에서 26.645니까. 뭐 이렇게 대략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소수점이 있는 것도 있겠죠. 그런데 또 이것도 모르는데 표본의 크기도 작아. 그러면 이때 쓰는 게 뭐다? 식은요. 똑같아요. x바에서 뮤를 뺀 다음에 루트 n분의 s. 그대로 똑같이 식인데 이거를 분석할 때 아까처럼 정규분포로 바꿔서 분석하는 게 아니라 t분포로 분석을 해요. t분포는 자유도가 있기 때문에 t의 n-1이라는 자유도를 이용해서 분석을 하게 되더라라는 거. 그런데 이 t분포는 모양이 정확하게 정규분포랑 같고요. n이 30보다 클 정도가 돼요. 이렇게 됐다. 그럼 얘는 그냥 정규분포라고 바꾸고 계산하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따라서 T분포 표를 보면요. 항상 0, 1, 2, 3, 4, 5, 6, 7, 8, 9, 29, 30 있는 데도 없고 없는 데도 있고 그 정도입니다. 음, 그러니까 T분포를 이용해서 구하는 것이 30개 이상이면은 의미가 없고 정규분포로 가는 게 좋다는 얘기신 거죠? 네, 맞아요. 그 이하일 때는 T분포를 꼭 이용하셔야 되고요. T분포는 앞에서처럼 정규분포로 분석하듯이 그대로 분석하시면 돼요. 여기에 뭐만 들어가면 돼요? T분포에 T값만 들어가면 돼요. 무슨 말이냐? 앞에서 이랬잖아요. 이거를 분석하기 위해서 얘를 정규분포로 바꾸어서 계산했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얘를 작아. n이 30개 이상이야. 근데 n이 30개 이하야.
또는 뭐 미만이야. 그러면은 똑같이 이렇게 가되 t로 간다고요. n- 이렇게 간다고요. t로. 그래서 t 분포를 이용한다라는 건 조건상에서 이러한 조건들을 만족하는 범위에 t값을 찾아서 넣어준다라는 의미고요. 정말 똑같죠. x바 뿔마 루트 n분의 s. 근데 여기 들어가는 값이 t분포 값이 들어간다라는 것만 신경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t분포에서 값을 찾는 거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이들은 자유도에 대해서 교차하는 위치의 값을 찾을 수가 있어요. 따라서 자유도가 중요하고요. 자유도에 따라서 생긴 모양이 좀 다른 가족 분포라고 얘기하고요. n이 30보다 커. 그러면 자유도 자체가 30이 되는 거잖아요. 30보다 크니까. 그러면은 이미 정규 분포로 바꾸어서 계산하는 연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모분산 시그마집이 알려져 있지 않고 정규분 가정되지 않은 경우지만 표본의 크기가 크다. 그러면은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표준 정규분포 근사하고 티브판이 정규분포를 이용하면 되겠죠. 이런 이야기가 어떠세요? 아주 막 생소하게 느껴지세요? 아니면 아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드세요? 네, 6.10번 한번 풀어봅시다.